안녕하십니까. 톡톡 점해설 연구소의 대표 점해설가 정형래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 자산 형성 시에 우리가 과연 투자가 필요한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투자 원칙을 좀 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 대가들도 보면 많은 투자 원칙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투자의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로 꼽는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의 이제 투자 원칙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죠. 첫 번째 원칙이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잃지 마라. 이것이 이 사람이 평생 동안에 투자를 하면서 삼아오는 투자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워런 버핏만큼은 투자의 성공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자를 했으면 어떤 성공적인 이제 투자를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투자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투자 원칙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지금까지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저 나름대로 세웠던 원칙이니까 이것은 저의 투자 원칙이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투자 원칙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운 이제 투자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 기간을 정해라. 내가 이제 10년 안에 1억을 만들겠다. 20년 안에 1억을 만들겠다. 라는 이제 맨 첫 번째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일 먼저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하면 과감히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정해놔야만 정확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원금을 정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시장이 좋으면 더 늘리고 시장이 나쁘면 뭐 줄이고 이런 형태의 투자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돈 매월 10만 원씩이든 매일 만 원씩이든 이런 정해진 금액을 정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 주는 것이 결국은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 원칙을 세웠으면 제가 어떤 이것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원칙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매의 원칙을 세워야만 내가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투자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인 동시에 같은 정도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반대로 그만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원칙을 세울 때는 저는 이제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반드시 세우고 절대로 반드시 세워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바로 손절매 원칙입니다. 우리가 수익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 투자에서 성공은 내가 얼마만큼 이제 손실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이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렇게 세운 구체적인 매매 전략과 손절매 원칙은 반드시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산 형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형성해 가는 방법은 우리가 저축을 통해서 이렇게 자산을 형성해 가는 방법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산을 형성하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잘 모으고 두 번째 단계가 잘 불려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모으고 잘 불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무적 항목은 우리가 바로 적금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려왔지만 안전자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한 형태의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은 이 적금을 활용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위험도 있지만 우리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상품이 바로 투자 형태의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적절하게 우리가 잘 배분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자산을 형성해 가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산을 모아갈 때 우리가 이제 재무적인 설계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우리 재무적인 원칙에 따라서 필수적인 자산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비상자산, 보장자산, 연금자산, 투자자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을 해왔던 게 비상자산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비상자산은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의 가장 원천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산은 안전성 위주로 우리가 자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전성이 있는 자산 운영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적금이라는 것이죠. 이 적금은 매월로 적금하는 방법도 있고 매일 이렇게 적금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산을 불려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자산 불리기에 관심이 있는 거는 현재 시대가 우리가 장수 시대이고 저금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장수 시대, 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투자 자산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매우 유용한 자산 모으기와 자산 불리기에 그런 하나의 저축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투자 자산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반적인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펀드 투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 투자도 우리가 이제 매일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매월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매주 투자하는 투자 이제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투자가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올바른 이제 재무 설계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기회도 제공하고도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같은 정도의 위험도 같이 존재하는 게 바로 투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투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어떤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내가 팔 때 내가 직접 주체가 돼서 사고 팔고를 한다라면 이것은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될 테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내 혼자만의 어떤 투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떤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들을 어떤 상품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큰 차이점은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거래의 주체가 되는 거고 간접 투자는 나는 일부 투자를 해서 투자의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형태의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투자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 대상에는 부동산, 주식, 채권, 실물자산, 이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원자재라고 하죠. 여기에는 뭐 금, 은, 뭐 구리, 그 기름,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되는 게 우리가 이제 실물자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현금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를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투자 대상도 삼고 투자 형태도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떤 시기에 어떤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만 나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산 형성 과정에서 먼저 이제 투자의 형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투자의 형태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자산 형태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주식의 이제 자산 형태를 가지고 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개별 종목 투자를 만약에 문의를 하신다면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0명 정도의 사람이 시장에 참가를 해서 2명, 3명 정도가 성공을 하고 97명, 98명은 실패하는 시장이 바로 개별 종목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간도 버리고 자산도 잃어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손실만 발생시키고 마음의 상처만 입고 나오는 것이 바로 개별 종목 투자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 투자 시장에서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하려면 내가 많은 시간과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잘 쌓여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시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야만 이렇게 돼야만 그 개별 종목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간접 투자 시장은 펀드 투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모든 리스크를 내가 다 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별 종목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항상 그 시장의 흐름과 종목의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지만 펀드 투자는 나는 투자만 하고 이 운영 자체는 전문 투자가 이게 저는 비용을 줘서 운영을 맡긴 형태라는 것이죠. 내가 이 간접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나름의 투자 원칙을 잘 만들어서 잘 지키기만 한다면 펀드 투자는 누구나 다 유용하게 자산을 형성시키는 좋은 자산의 운영 형태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투자 원칙을 반드시 정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 투자 원칙을 정했으면 반드시 꼭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는 욕심 부린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또 머리가 좋다고 지식이 많다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투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지 투자 자체가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라는 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나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명의 시장에서 제가 두세 명밖에 돈을 못 버는 게 바로 직접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누가 봉인지를 모르면 바로 내가 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간접 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간접 투자 방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